요게 지금 침팬지의 뇌고요. 요게 여러분의 뇌입니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안데르탈의 뇌예요. 뇌가 좀 더 크죠. 그러니까 한 1300cc에서 1500cc 정도 되면 뭐 인간으로서 별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이 뇌가 작다고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다 인간입니다. 다 똑같은 지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400cc 정도 되거든요. 이게 침팬지의 뇌입니다. 그러니까 500cc 호프잔에도 해당되지 않는, 여기서 한 3.5배 정도 되는 큰 점프가 일어났어요. 600만 년 동안.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도대체 왜 갑작스레 이렇게 엄청난 큰 변화가 뇌 용량에서 일어나게 됐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뇌를 갖고 있는 동물은 뭘까요? 인간은 아니죠. 왜냐면 뭐 고래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덩치가 크니까 뇌도 덩달아 비례 관계에서 커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뇌의 절대적인 용량이라기보다는 덩치분의 몸무게분의 뇌의 무게,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 뇌 용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 뇌 용량을 비교해 보면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선이 기준점이고요. 요 위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똑똑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뭐 인간도 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돌고래, 그다음에 코끼리, 뭐 침팬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가? 되게 똑똑한 애들이죠. 두 가지 크게 가설이 있어요. 하나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연 세계를 잘 예측하고 인과관계를 잘 파악해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예측 능력, 그러한 추론 능력 때문에 뇌가 커지게 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사냥을 잘하겠죠, 그러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뇌가 커진 이유가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커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냐, 그게 사회적 문제라는 게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그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어떻게 커졌는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한 가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이제 요즘 뭐 요리가 대세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모든 프로가 다 요리가 장악했는데요. 사실 요리는 본능적인 거예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의미에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원래 인간은 채식을 했다는 거예요. 채식이 아니라 생식을 했다는 거죠. 고기도 질겅질겅 씹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침팬지는 고기를 질겅질겅 씹어 먹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뇌에 보내는 에너지를 침팬지스럽게 만약에 질겅질겅 씹어 먹는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기간 동안, 깨어있는 시간에 도대체 몇 %를 이걸 씹고 있어야 되냐 계산해 보니까 10시간을 씹고 있어야 돼요. 이건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큰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변화를 잘 들여다보니까 70만 년 전쯤에 우리가 불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하는 거죠. 고기를 구워 먹으면 단위 시간당 소화할 수 있는 흡수되는 에너지 양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남는 거는 뇌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뇌는 여러분 에너지 2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에너지 예산의 20%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뇌로 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 뇌 용량이 커지게 됐고 결국 그게 인간 되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 고기 굽는 냄새에 너무 민감하고, 그죠? 먹고 싶고, 그다음에 요리하는 거 보면 막 군침이 돌고 먹고 싶고 하는 게 다 그런 요리 본능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한 방에 뇌 용량을 크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회생활에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원숭이, 침팬지, 인간이 다 사회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죠. 집단생활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어떤 한 분도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고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영장류는 다 집단생활을 합니다. 집단의 사이즈만 다를 뿐이에요. 집단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나요?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애를 키우면 동시에 뭐 포식자도 경계하고 뭐 사냥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냥을 하는 사람 사냥을 하고 경계를 서는 사람 경계를 서고 이렇게 분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조직에서 어떤 각자 일을 맡고 있듯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진화했다는 겁니다. 다 좋죠. 근데 항상 좋은 거에는 비용이 따른 겁니다. 어떤 비용이 따르냐면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똑같아요. 사회생활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그 관계가 깨졌을 때는 그 역할을 못하죠.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걸 잘 유지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의 협력을 맺어야만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토라져 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뇌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